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김혜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선생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5, 6학년 교재 198쪽부터 201쪽, 익힘책 102쪽부터 104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6단원 미래사회 두 번째 시간, 상상한 것을 글로 써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래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상한 것을 일기로 써보고 일기 쓰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가 상상 일기를 썼어요.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65년 12월 22일 월요일. 날씨, 화성은 모래폭풍이 심함. 10년 전 나는 화성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에 참여한 건축가이다. 요즘은 건축가들이 우주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해서 연구할 것이 많다. 화성의 모래폭풍이 지구인들이 사는데 문제가 될 때가 많았다. 이 모래폭풍을 완벽하게 막는 기술이 20년 전에 개발되었다. 그 이후로는 지구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화성에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즐겁다. 그리고 내가 화성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좋다. 자, 엠마의 상상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2065년에 상상일기 속에서 엠마는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했나요? 화성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엠마는 화성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요?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 참여한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엠마는 하고 있는 일이 어떻다고 했어요? 기분이 좋고 즐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일기입니다. 어려운 낱말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인데요. 참여부터 볼까요? 참여는 여러 사람이 하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을 참여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일하는 것, 이것을 참여라고 합니다. 문장을 보면 나는 합창대회에 반주자로 참여했다. 우리 합창단이 있을 거예요. 그 합창단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지휘자도 있는데 나는 반주자로 참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체육 시간에 우리 반 모두가 참여하는 이어달리기를 했다. 이어달리기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 모두가 참여하는데 나도 같이 했다.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연구 볼까요? 연구. 어떤 사물이나 일에 관련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 이것을 연구라고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일에 관련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 이것을 연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 과정을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말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 볼까요? 기술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쓸모가 있게 하는 수단, 이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쓸모가 있게 하는 수단, 이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시 문장 볼까요? 건축 기술의 발달로 사막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자, 건축가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어떤 집을 짓는데 필요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서 쓸모가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기술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사막에 집 짓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막에도 집을 짓고 있지요. 건축 기술의 발달 결과입니다. 또는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죠.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겠죠? 자, 기술. 여러분의 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부엉이 선생님과 함께 상상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일기라고 했는데요. 상상의 뜻. 상상은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있지 않지만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 이것이 상상입니다. 머릿속에 그려볼 때요. 실제로 없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것. 아,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요. 상상이 되겠죠? 선생님, 저는 미래에 무언가 먹고 싶어요. 또는 선생님, 저는 미래에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신나지 않나요? 자, 선생님이 생각그물을 4개를 보여줬지요.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생각 그물에 네 가지를 간단하게 써 보세요. 너무 쓸 내용이 많나요? 제일 하고 싶은 것, 제일 갖고 싶은 것, 제일 되고 싶은 것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볼까요? 선생님은 내가 어른이 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것이다. 첫 번째로 이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요. 갖고 싶은 것을 모두 살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는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볼 것이다. 엄마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볼 것이다.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네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았잖아요. 상상 일기를 써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에요. 내가 어른이 된다면. 네 가지 상상한 것을 다 정리해서 쓰셔도 좋겠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자세히 일기로 쓰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상상 일기를 써 보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상상일기를 이렇게 써보았어요. 먼저 날짜를 쓰시고요. 네, 날씨를 쓰십시오. 제목,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가 어른이 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가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귈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과 유명하지 않은 곳 어디든 갈 것이다. 거기서 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 올릴 것이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상상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기 내용도 궁금하네요. 자, 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한테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 특별한 것을 주로 쓰지요. 이것을 일기라고 하는데, 일기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일기를 쓰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기는, 특별한 주제가 주어진 일기는 주제일기라고 합니다. 자,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 생각한 점을 썼어요. 이런 일기는 독서일기라고 하고요. 자, 신문을 이용해서 쓰는 일기는 신문일기. 신문 기사를 이용해서 쓰는 일기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써봤던 상상일기요. 또는 관찰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써본 적이 있을 텐데요. 강낭콩을 매일매일 관찰해서 달라진 점을 썼어요. 이런 일기는 관찰일기입니다. 또는 어떤 것을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쓴 일기, 이런 일기는 조사일기라고 합니다. 또는 글이 아닌 4컷 만화, 8컷 만화로 쓰는 일기도 있겠죠. 이런 일기는 만화일기라고 하고요. 또는 동시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시로 쓴 일기는 동시일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기 쓰는 순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 제일 먼저 일기를 쓰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첫 번째로, 일기는 주로 저녁에, 자기 전에, 밤에 쓰지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으로 쭉 떠올려 보세요. 오딜 한번 볼까요? 오딜은 엠마와 얘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친구와 맛있게 밥을 먹었고, 텔레비전도 봤네요. 어머나, 넘어지기도 했네요. 있었던 일을 쭉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하나요? 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일을 다 쓰려면 너무 많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르시는 겁니다. 오딜은 무슨 일을 골랐나요? 예. 넘어졌던 일을 골랐네요. 자, 세 번째.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기를 쓰기 전에는 날짜와 요일, 날씨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은 제목을 쓰시면 되겠지요. 제목을 쓴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내 느낌과 생각이 드러나게 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것보다는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 느낌을 자세히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딜이 쓴 일기를 보면요, 오딜은 집에 가다가 넘어졌다고 했네요. 너무 아팠지만 꾹 참았다고 했고요.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한 오딜의 생각과 느낌이 일기에 잘 드러나 있지요. 이제 다 쓴 건가요? 다 썼다. 덮고 자야 하나요? 아니요.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지요. 글을 썼으면 마지막에는 항상 쓴 것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고 고쳐 쓰는 겁니다. 틀린 글자는 없는지,
오늘 내 일기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없는지를 고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일기 주제에 알맞은 글, 일기를 잘 쓸 수 있겠지요? 익힘책을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힘책 102쪽을 펴세요. 1번, 선생님이 들려드리는 낱말을 듣고 쓰세요. 그 다음에 그 낱말이 들어가면 알맞은 문장과 연결을 하십시오. 준비되었나요? 시작해 볼게요. 참여, 참여, 참여. 이렇게 씁니다. 자, 참여가 들어가면 좋을 문장 찾아서 연결하십시오. 정답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참여한 건축가이다. 두 번째 낱말입니다. 기술, 기술. 썼나요? 기술. 이렇게 씁니다. 기술이 들어가면 좋을 문장 찾아서 연결하십시오. 정답은 첫 번째 문장이네요. 그 기술은 20년 전에 개발되었다. 자, 세 번째 낱말 듣고 쓰세요. 연구, 연구. 연구 확인해 보시고요. 알맞은 문장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직 우주 환경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 많다. 자, 2번은 어울리는 겉길이 연결한 다음에 완성된 문장을 써보세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은 뒷부분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더 좋은 약이 만들어졌다.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물건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아, 우리 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반 친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정답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써보십시오. 우리 반 친구들은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의 연구로 뒷부분 어떻게 이어지면 자연스러울까요? 연결해 보세요. 과학자들의 연구로 더 좋은 약이 만들어졌다. 2번 문장도 완성된 문장을 써보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 물건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문장도 써보겠습니다. 3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고요.
알맞은 말을 골라서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기술, 참여했다, 연구하고 있다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이어달리기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네요. 나는 운동했대. 이어달리기에 빈칸에 알맞은 말은 참여했다입니다. 참여했다. 참여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을 참여라고 했습니다. 이어달리기는 여럿이 하는 거니까 참여했다라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포크레인이 보이네요. 사막이 보이고요. 자, 건축 무엇의 발달로 사막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건축 무엇이 발달해서 사막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나요? 정답은 기술입니다. 과학 이론을 실제 적용해서 인간 생활에 쓸모가 있게 하는 수단, 이것을 기술이라고 했죠. 기술. 인간을 또는 인간 생활을 편리하고 쓸모가 있게 만드는 수단, 이것을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보고 있네요.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우주를 어떻게 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는 어떤 사물이나 일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 이것을 연구라고 했지요. 자, 4번 볼까요? 일기 쓰는 순서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 보겠습니다. 일기 쓰는 순서, 그림 보시고, 그 다음 제시된 말들은 글로쓰기, 기억에 남는 일, 다듬어 고쳐쓰기, 날짜와 요일, 날씨,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요. 자, 일기를 쓸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떠올려 보지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떠올리기. 두 번째 뭐 하죠? 자, 두 번째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야겠죠. 기억에 남는 일 고르기.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날짜와 요일, 날씨를 씁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일기를 쓸 때 제일 먼저 날짜, 요일, 날씨를 씁니다. 네 번째는 느낌과 생각이 드러나게 글로 씁니다. 그 일에 대한 내 느낌과 생각이 드러나게 일기를 쓰고요. 맨 마지막엔 쓴 것을 다시 읽고 다듬어 고쳤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시면 되겠지요. 자, 5번 볼까요? 문장을 따라서 써 봅시다. 상상은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상상은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써 보세요.
6번 볼까요? 엠마의 상상일기를 읽어보고 알맞은 말을 골라서 빈칸에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주어진 말들이 될 것이다, 많을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가 나왔고요. 자, 상상일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볼까요? 2065년 12월 22일 월요일이고 날씨는 화성은 모래폭풍이 심함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화성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 참여한 건축가가 되었다. 요즘은 건축가들이 우주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해서 연구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는 화성에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즐겁다. 그리고 내가 화성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1번 볼까요? 상상일기잖아요. 2055년에 나는 화성으로 이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요. 상상일기 날짜에 의하면 2065년 12월 22일이잖아요. 일기 첫 부분에 10년 전 나는 화성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10년 전이면 2055년이죠. 2055년에 나는 화성으로 이사를 할 것이다. 미래는 지금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자, 2번 볼까요? 나는 화성에서 주택을 건설하는데 참여한 건축가가 어떻게 한다고 하죠? 될 것이다. 미래이기 때문에 되다. 여기에 것이다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3번. 미래에는 건축가들이 우주 환경에 대해 연구할 것이 많을 것이다.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뭐뭐 할 것이다 로 계속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4번. 하지만 나는 화성에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즐거울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라고 상상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의 일을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학습도구 한국어 5, 6학년 1단원부터 16단원 수업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은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학습도구 한국어 공부는 계속 되어야 하겠지요. 1단원 탐구활동을 해요부터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를 김혜정 선생님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